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함경식입니다. 네, 서울사이버대학교 뷰티 디자인과 학생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좀 재밌는 수업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K-뷰티 트렌드, 요즘에 K-뷰티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트렌드 메이크업에 대해서 좀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 아트 스튜디오가 처음으로 개관을 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좀 되게 좋은 장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메이크업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요. 오늘 메이크업 보여드리면서 다양한 팁들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K-뷰티, 이제 뭐 K-한류 열풍에 이제 힘입어서 K-뷰티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지가 벌써 이제 몇 해가 지났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K-뷰티 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보통은 우리가 떠올리는 배우들, K-드라마, 뭐 K-무비, 영화 같은 이런 데서 보여주는 여배우들의 자연스러운 메이크업과 또 하나는 아이돌들이 보여주는 이제 K-팝에서 보여줄 수 있는 좀 화려한 메이크업,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요. 해외에서 바라보는 그래도 가장 큰 K-뷰티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공통점은 일단 피부 표현입니다. K-뷰티 하면 떠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 굉장히 맑고 깨끗해 보이는 피부 표현인데,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메이크업의 핵심 포인트도 그 바로 피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모델한테 가볍게 토너 정도만 발라놓은 상태인데, 다시 한번 기초를 바르면서 어떻게 정돈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토너를 바르실 때는 꼭 화장솜 사용을 추천을 드리고요. 손을 이용해서 바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토너는 꼭 화장솜 이용해서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토너 바르나요, 평소에? 안 발라요? 네. 발라야 됩니다. 네. 토너가 요즘에 이제 마스크도 마스크고 이제 미세먼지도 많잖아요. 그래서 피부 결 정돈, 그리고 이제 노폐물 가볍게 정돈해주면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 조절까지 토너가 해주는 역할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토너는 듬뿍 묻히셔서 이렇게 피부 결 방향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아내듯이, 그리고 뒤집어서 반대쪽. 네, 꼼꼼하게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화장솜을 두 장이었는데 다시 뒤집어서 눈 두덩이라던가 위에 한번 보세요. 네, 눈 밑, 콧볼, 이렇게 좀 약간 후미진 곳, 손이 안 가는 부위까지도 깨끗하게 한번 정돈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톤으로 한번 정돈을 해준 다음에 기초 단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흔히 7, 8개 바르신 분도 계시고 한 열 몇 가지를 정말 바르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바른다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하나를 바르더라도 꼼꼼하게 제대로 바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평소에는 혹시 어느 정도까지 발라요? 기초? 톤은 화장솜도 안 하고 에센스? 하나. 하나? 네, 하나밖에 안 발라요? 거의 안 해요. 아, 네. 좀 해야 돼요. 네. 피부가 건조한 건 알죠? 어, 네, 근데 잘 아직 모르죠. 안 땡기고 막 이러니까. 네. 그쵸. 아직 어려서 그러는데, 어릴 때는 피부가 약간 좀 건강한 편이다 보니까 보내는 신호를 잘 몰라요. 건조하다고 지금도 신호는 엄청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못 느끼니까 안 바르는 건데, 살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피부는 금방금방 노화가 진짜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이 한번 빠진 다음에 이제 좀 부족해진 다음에 채우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부족하기 전에 관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돈도 안 들고. 한번 나빠진 다음에 관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아직은 어리죠, 그죠? 네. 21살? 그죠? 네. 그래도 관리는 잘해야 됩니다. 지금 바르는 건 크림인데요. 이제 이게 흔히 얘기해서 올 스킨 타입 크림이에요. 웬만한 모든 피부에 다 맞고 건성이든 중성이든 지성이든 복합성이든 사용하기 무난한 크림인데, 우리가 이제 기초를 바를 때 보통 단계를 많이 바르면 좀 신경을 더 쓰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정작 단계를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만 발라도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에센스 같은 제형을 하나만 바르면 안 돼요. 에센스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아무래도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피부가 좀 유난히 건조해지고 또 이제
피부 장벽, 보습막이 좀 필요한 시기인데 한겨울에 찬 바람을 그리고 약간 실내랑 이 기온차도 많이 나기 때문에 피부를 어느 정도 보호해 줄 만한 이제 유분, 그리고 보습막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약간 크림 제형의 제품을 바르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른 게 수분 크림인데 이게 수분 크림이라고 너무 가벼운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약간 유분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느낌 어때요? 발랐는데? 좀, 촉촉하죠? 네. 평소에 잘 못 느껴봤던. 네. 그쵸? 이 정도로 발라주시면 피부 안쪽에 어느 정도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이게 피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약간 막아주는 그런 기능까지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여기에 이제 에센스나 뭐 에멀전, 앰플, 그리고 이제 뭐 영양크림 같이 조금 더 다양한 제형들을 레이어드해서 발라줘도 되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메이크업을 한다는 가정 하에는 그 단계를 뭐 하나 내지 두 개로 조금 줄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밤에 흔히 이제 나이트 케어라고 하는데 밤에 씻고 바를 때는 조금 더 많이 발라도 돼요. 그때는 어차피 피부를 조금 더 이렇게 보충해 주는 느낌인 거고 이제 데일리 아침에 기초를 바르고 메이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산뜻한 느낌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무게감 있게 이 정도 딱 선을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선크림 제형인데요. 선크림 기능도 있으면서 피부에 약간의 톤업 기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지금 모델 이름이 어떻게 되죠? 유나. 네. 모델인 유나님 같은 경우도 얼굴이랑 목톤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얼굴보다 목이 훨씬 밝거든요. 이런 경우는 얼굴을 조금 밝게, 실제 톤보다 좀 밝게 해줘야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톤이 이루어지는데, 얼굴 톤에 일반적으로 맞추게 되면 굉장히 좀 목톤에 비교했을 때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고 칙칙해 보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컬러 코렉터 기능처럼 이렇게 좀 선 기능이 톤업 기능이 있는 선크림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피부가 이렇게 발랐을 때 자연스럽게 조금 화사해지고 조금 맑아진 느낌이 있을 거예요. 대신에 이런 컬러 톤업 기능이 있는 제품들은 양을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얼굴이 좀 텁텁하고 탁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게 이제 메이크업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소량을 이용해서 톤을 가볍게 올려준다 정도만.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파운데이션 이제 베이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리퀴드 파운데이션 사용한다고 했죠. 네. 리퀴드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좋아요. 지속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피부 표현적인 부분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쿠션을 보통 예전에 많이 썼잖아요. 근데 쿠션을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이유가 마스크에 너무 많이 묻어나고 지속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조금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조금 20은 없나? 21벌이 돼.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지금 살짝 조색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목은 굉장히 약간 밝은 옐로우 계열을 띠고 있는데 얼굴이 살짝 붉은기도 좀 있으면서 약간 눈가 다크 느낌이랑 이런 붉은기 느낌이랑 좀 어우러져 가지고 얼굴이 약간 좀 칙칙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조금 밝은 컬러로 베이스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얇게 깔아주시고요. 네, 살짝 돌려볼까요? 네. 이쪽에 볼 부위 위주로
얇게 두들겨줍니다. 그리고 지금 모델분이 눈가에 약간의 색소 침착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좀 어두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나중에 컨실러 이용해서 좀 한 번 더 가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톤이 조금 정돈이 돼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맑아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좀해 보세요. 네. 얇게 베이스를 표현을 해주는 게 K뷰티 메이크업의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초 단계에서 충분히 약간의 촉촉한 느낌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대신에 기초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과하면 베이스를 밀리게 하고 들뜨게 하고 유지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량. 이게 충분히 발라준 다음에 약간 눌렀을 때 번들거리는 느낌이 없는 정도, 그리고 내 피부가 느끼기에 건조한 느낌이 없는 정도, 이게 딱 적정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부 타입마다 또 계절마다 피부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을 잘 맞춰서 기초를 발라주기 좋습니다. 그리고 양은 항상 기초도 마찬가지지만 적게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조금 과하다 싶을 때 살짝 덜어내는 느낌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른다고 다 먹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을 조금씩 올려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커버를 해준 다음에 다크 느낌, 그러니까 색소점이 시작된 부분에 다크 부분을 좀 가려줘야 되는데요. 조금 어두운, 피부톤보다 조금 어두운 컨실러를 이용해서 살짝만 한번 가려보도록 할게요. 보시고요. 네. 눈 밑부분을 가볍게 커버를 해주신 다음에 눈 두덩이 부분도 조금 감으시고요.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 부분도 컨실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얇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피부가 결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결이 좋은 분들은 베이스를 두껍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얇게 필요한 부위만 컨실러를 이용해서 가려주는 게 피부가 좋아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이 좋은 분들은 베이스를 두껍게 하면 베이스가 오히려 건강해 보이지 않을 거가 있기 때문에 좀 얇게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위에 한번 보세요. 네. 감으시고. 네.
이렇게 컨실러 이용해서 눈가와 약간의 잡티, 붉은기들을 가렸고요. 평소에는 이 정도만 커버를 해도 되지만 조금 더라도 완벽하게 피부 표현을 하고 싶으실 때는 스팟, 좀 작은 아래긴 없지. 됐어. 네, 좀 더 커버를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스팟 컨실러를 이용해서 작은 브러쉬 이용해서 커버해주면 좋은데요. 이렇게 조금 붉은기가 있는 부분, 여드름 흉터라던가 좀 자국들. 보시고요. 정면 한번, 정면 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해주게 되면 좀 피부가 훨씬 더 커버가 좀 자연스럽게 돼서 좀 깨끗해 보이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컨실러 사용을 할 때는 커버를 완벽하게 해서 피부를 정말 잡티 하나도 없게 완벽하게 만들어준다는 느낌보다는 두드러지는 잡티, 예를 들어 점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오히려 안 가려주는 게 더 유행이기도 하고요. 나머지 좀 보기가 요건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몇 가지 요소들만 가려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걸 다 커버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메이크업을 하다 지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의 컨셉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 몇 개 정도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늘려가는 느낌을 하시게 되면 커버하는 요령도 생기면서 메이크업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눈썹을 좀 그려줄 건데요. 눈썹은 그리기 전에 파우더 가볍게 이용해서 이렇게 좀 발라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잠깐만요. 쉐이버 좀 눈썹 정리를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눈썹이 조금 넓게 나신 편이라 감으세요. 네. 이렇게 눈썹 칼을 이용해서 눈 두덩이 쪽, 눈썹 아래쪽을 좀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주고요. 위쪽은 가위를 이용해서 몇 가닥만 이렇게 잘라줍니다. 눈썹도 이제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가장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 메이크업 중에서 눈썹이 제일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예전 메이크업 보고 좀 촌스럽다라고 느끼는 게 눈썹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눈썹은 요즘 트렌드는 정말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인위적으로 다듬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만 가볍게 정돈하는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눈썹이 좀 넓었던 느낌이 좀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이런 느낌, 여기에 좀 살짝 긴 느낌들은 이렇게 그리고 눈썹을 이제 그릴 때는 자연스러운 섀도우를 이용해서 먼저 가볍게 입체감을 잡아주고요. 그
그다음에 펜슬을 이용해서 약간 조금 더 볼륨감을 눈썹에 줘서 표현하는 게 요즘에 좀 가장 좋아하는 표현법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섀도우를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쓸어주듯이 이렇게 되면 자, 들려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 눈썹이 섀도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약간의 형태감 정도가 잡힌 느낌이고요. 그 이후에 살짝 부족한 부분에 펜슬을 이용해서 눈썹을 입체적으로 살려줍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주고요. 눈썹이 지금 보면 정면에서 보세요. 약간 밸런스가 좀 많이 안 맞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쪽이 눈썹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편인데 이럴 경우는 자연스럽게 한 1mm 정도, 1mm 정도만 이쪽을 살짝 내려 그린다 생각하고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양쪽의 밸런스를 똑같이 맞추려고 하다 보면 눈썹을 좀 많이 다듬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그리면 요즘에 눈썹 트렌드랑도 맞지가 않아서 자연스럽게 형태감을 살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눈썹에 자연스러운 형태감 정도만 맞춰서 표현해주면 될 것 같아요. 감으시고요. 네.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을 해주기에 앞서서 눈 두덩이에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사용했던 거를 가볍게 손을 이용해서 두들겨줍니다. 지금 눈의 색감이 살짝 다크하게 있는 편이라서 이런 눈매는 섀도우를 많이 안 해줘도 살짝만 올려도 섀도우를 한 것처럼 보이는 눈이거든요. 솔직히 평소에 아이 메이크업 많이 안 해도 좀 한 것처럼 보이죠. 네. 네, 이런 그 눈에 좀 색감이 있는 눈들이 있어요. 이런 눈들은 섀도우를 바를 때도 감으시고요. 그냥 밝은 브라운을 한 톤 깔아도 되게 음영 메이크업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밝은 색깔을 써줘야 돼요. 생각보다 조금만 어두운 색깔을 써도 바로 진하게 칙칙하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아이보리빛 컬러를 지금 바르고 있는데 밝은 아이보리빛 컬러를 그냥 눈 두덩이에 가볍게 이런 식으로 발라줍니다. 떠보시고요. 네. 위에 한번 보세요. 평소에는 아마 색조를 많이 안 해도 조금 해볼까 하면은 금방 진해지죠. 이거 이제 눈의 색감도 그렇고 눈매 때문에 그런데 눈매가 또 쌍꺼풀이 이렇게 앞쪽은 말리고 중간부터 뒤쪽까지 열려 있는 눈매예요. 그래서 라인을 아마 똑같이 따라 그리면
좀 되게 두꺼워 보이는, 그쵸? 라인이 좀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눈매라서 이런 눈매를 갖고 계신 분들이거나 이런 눈매를 표현해 줘야 될 때는 라인을 정말 얇게, 정말 자연스럽게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섀도우는 무조건 밝은 톤. 조금만 어두운 걸 써도 확 진해 보이게 표현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음영 메이크업을 할 때는 조금 진한 컬러를 사용해도 되겠지만, 일반적인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이렇게 기본 톤 정도만 발라줘도 됩니다. 그리고 요런 컬러를 한번 발라볼게요. 요게 좀 밝은 컬러인데 감시고요. 일반적인 눈에 썼을 때 자칫하면 이제 부어 보일 수 있는 컬러긴 한데, 지금 모델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밝은 컬러 발라도 없어요. 네, 그렇게 크게 부어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컬러는 특히 아이섀도우 컬러는 약간 좀 상대적인 거라서 피부가 톤이 도화지가 아니라 그 사람 피부 타입이나 톤에 따라서 발색이 다 조금씩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떠보시고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가볍게 밑에 정면 보시고 밑에 보세요. 섀도우로 라인을 가볍게 잡아줄 건데요. 뒷부분만 위주로 잡고 정면 보시고요. 정면. 또 눈화장이 진해 보이는 이유가 눈이 뒤에가 좀 많이 열려 있는데 라인을 자연스럽게 따라 그려도 눈매가 더 이렇게 올라가 보이는 눈매거든요. 그래서 라인을 여기서 인위적으로 얇게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올려서 표현할 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은 밑에 보시고요. 자연스럽게 아주 얇게 표현하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보시고요. 네, 이렇게 여기를 라인을 조금만 위로 올려서 그리면 여기 라인이 다 칠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눈매가 굉장히 답답해지고 두껍게 화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라인을 그리실 때 돌리고 밑에 보세요. 여기 뒷부분 들고 여기 부분을 자연스럽게 잡아서 떠보시고 위에 보세요. 네. 인위적으로 자연스럽게 얇게 내리는 느낌으로. 보통 라인을 이렇게 올리겠죠?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리는 느낌. 밑에 보시고요. 다시 이걸 잡고 앞쪽 라인을 정말 얇게 속눈썹 안쪽으로 말린다는 생각으로 얇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봤을 때 라인 느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는 느낌 마찬가지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젤 라이너를 해줄 건데요. 원래 펜슬 라이너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젤 라이너를 이제 붓펜 라이너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젤 라이너를 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면 한번. 네. 이렇게 라인을 자연스럽게 내린 느낌. 밑에 한번 보시고. 네. 또 보시고. 네. 이렇게 라인을 얇게 그렸는데도 눈화장이 좀 진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최대한 얇게. 정면 한번. 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또 보시고요. 네. 위에 한번. 정면. 네.
그리고 섀도우를 밑에 보시고 얇게 밑에 보시고 더 보시고 눈매에 따라서 얇게 자연스럽게 한번 레이어링 해주는데요. 생각보다 이 섀도우가 메이크업을 번지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눈매는 라인을 그려준 이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섀도우를 한번 따라 그려주면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섀도우도 많이 안 했고 라인도 굉장히 얇게 그렸고 근데도 불구하고 좀 눈 화장을 좀 많이 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런 눈매들이 특징이라 이렇게 잡아놓고 한번 마스카라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불을 해줘서 속눈썹을 좀 자연스럽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고요. 또 보시고요. 천장 보세요. 천장 보시고요. 또 보시고요. 밑에 보시고. 이렇게 뷰러를 해준 다음에 속눈썹을 자연스럽게 몇 개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속눈썹을 워낙에 자연스럽게 붙이는 게 트렌드라서요. 또 보시고요. 이런 눈매 속눈썹 붙일 때 좀 주의하실 점이 촘촘히 붙여주시면 안 되고요. 조금 여유 있게 특히 앞머리 부분 여기 앞쪽을 촘촘하게 붙이면 눈이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쪽은 조금 띄어서 여유를 주고 속눈썹 약간 점막 살 자연스럽게 안쪽 위주로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또 조금씩 이렇게 더 들어서 표현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뷰러를 찝더라도 앞쪽보다는 눈 동공에 있는 중간 부분이랑 뒤쪽을 조금 더 찝어주는 게 예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쪽이 쌍꺼풀이 많이 말려 있어가지고 눈매가 조금 자칫 거기 부분 때문에 답답해 보이거나 되게 좀 세 보일 수가 있거든요. 거기 부분은 힘을 최대한 빼주고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도록 그리고 이렇게 속눈썹 정말 사이에 이렇게 심듯이 붙여주게 되면 속눈썹 붙인 티가 거의 안 나거든요. 자연스럽게 붙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눈매가 좀 더 자연스럽게 풍성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반대쪽도 붙인 다음에 한꺼번에 마스카라를 해도록 할게요.
보시고요. 네. 이렇게 붙여서 눈매를 좀 자연스럽게 강조를 해주신 다음에 속눈썹 빗으로 가볍게 빗어줍니다. 밑에 보시고요. 그리고 뷰러를 속눈썹 붙인 다음에는 꼭 뷰러를 해야 되는데요. 뷰러가 원래 속눈썹과 떠보시고요. 이 인조 속눈썹의 밑에 보시고, 네, 컬링을 하나로 합쳐줘서 속눈썹 붙인 티를 좀 덜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밑에 보시고요. 떠보시고요. 위에 보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마스카라를 밑에 보시고 떠보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눈매가 강조가 되겠죠? 그리고 컬러는 지금 블랙을 사용을 했는데 블랙도 괜찮고 아니면 블랙 브라운 정도의 중간 톤도 괜찮습니다. 이게 라인 느낌이랑 속눈썹 느낌이랑 또 이어지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라인을 아예 어두운 브라운 계열을 정말 얇게 잡아서 이렇게 블랙 계열 느낌으로 연결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위에 한번 보시고요. 네. 그리고 언더 속눈썹이 꽤 긴 편이라서요. 이렇게 꼼꼼하게 언더를 발라주시면 또 눈매가 굉장히 좀 인형같이 조금 또렷한 그런 눈매가 되거든요. 본인 언더 속눈썹이 긴지 잘 몰랐죠? 네. 대부분 언더 속눈썹이 짧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마스카라를 칠해 보면 짧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렇게 언더를 강조해주면 굉장히 세련된 그런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으로 표현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하니까 눈밑이 확 살아났죠? 갑자기 순식간에. 그리고 여기 동공 있는 부분 한 번 더. 이렇게 긴지 몰랐죠? 네. 그리고 눈 밑 하던 브러쉬 얇은 거, 요거보다 얇은 거 있잖아. 그거보다 얇은 거. 위 한번 보시고요. 네. 밑에 펄을 자연스럽게 조금만 발라줄게요. 보통은 이제 애교 느낌을 살짝 살 때 좋아서 이렇게 과하지 않은 정도로만 언더 쪽에 발라줍니다. 아무래도 눈가가 조금 촉촉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에 섀도우가 느낌이 생각보다 조금 더 날아가서 이거보다 감시고요. 컬러가 있는 색깔 살짝만 더 올려볼게요. 조금씩. 네, 이 정도 색깔은 괜찮을 것 같아요.
보시고 이 정도 느낌만 올려줍니다. 그리고 블러셔를 해야 되는데 크림 블러셔를 가볍게 발라볼게요. 씩 웃어보세요. 웃으세요? 웃었을 때 가장 튀어나오는 애플존보다 살짝 윗부분을 이렇게 감싸듯이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짝 다크가 있는 분들은 약간 이런 코랄이나 피치 계열의 블러셔가 잘 어울려지는데 이 컬러를 다크서클 있는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짝 올려주세요. 그러면 지금 다크를 컨실러로 좀 살짝 가려놨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칙칙한 게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런 코랄 계열의 컬러가 그런 다크서클을 살짝 중화시켜줘가지고 조금 안색이 피곤해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훨씬 도움을 많이 줍니다. 피곤하다는 얘기 많이 듣죠? 네. 나 컨디션 되게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그럴 때는 블러셔를 이렇게 눈두덩이까지 가볍게 올려서 바르면 그런 느낌이 없어져요. 21살처럼 생기있게, 그쵸?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턱 부분도 가볍게. 그리고 파우더 타입을 가볍게 발라줍니다. 네. 쉐딩도 많이는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얼굴 페이스 라인이랑 광대에 가볍게 감싸듯이 그리고 목까지 이렇게 연결한다는 느낌으로만 가볍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돌려보고요. 네. 처음 해보세요. 그리고 로즈. 찌우시고 됐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립밤을 좀 미리 발라놨는데요. 립밤을 발라놨던 걸 한번 닦아주시고 이렇게 스펀지에 파운데이션을 아주 소량만 묻혀서 입술 주변을 정돈을 해줍니다. 립 트렌드도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립이 예전에는 한동안은 이제 약간 좀 맑은 느낌의 물틴트 같은 게 유행을 하다가 또 약간 정말 페인트 칠한 것처럼 진한 립이 또 유행을 하다가 또 핫스모지 립이 또 유행을 하다가 지금 계속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그래도 가장 예쁘게 느껴지는 립이 좀 어두운, 그러니까 MLBB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톤 다운된 그런 계열의 컬러들. 근데 자연스럽게 정말 스무지한 립이 예쁜 것 같아요. 얘도 지금 보면 거의 MLBB 계열의 컬러긴 한데 얘는 막 이렇게 칙칙하진 않거든요. 톤이 조금 밝은 느낌인데 얘를 전반적으로
지금 사용한 블러셔도 약간의 오렌지 코랄 계열이기 때문에 립도 살짝 브라운, 오렌지 이쪽 약간 이런 계열로 잡아주고 있거든요. 이게 컬러 통일감도 있고 또 지금 또 계절감도 훨씬 더 아마 잘 맞을 거예요. 립 라인 쪽은 이렇게 동그란 브러쉬를 이용해서 오히려 좀 뭉개줍니다. 이런 식으로 뭉개주고요. 그 다음에 좀 어두운 레드 브라운이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약간 퍼플기가 섞인, 살짝 약간 레드나 브라운 계열이 좀 섞인 컬러를 자연스럽게 안쪽부터 발라줍니다. 네, 연결 이렇게 없애서 없애주면 자연스러운 스머지 립이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라인을 한 번만 더 정리해주면 네, 립이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메이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머리도 살짝 마무리를 해서 좀 잘 어울리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조금 K뷰티에 잘 어울리는 그런 트렌드 메이크업으로 표현된 것 같고요. 혹시 어때요? 봤어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좋아요. 훨씬 자연스럽고 좀 생기도 있어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크서클이라던가 약간 색감이 좀 어두우신 분들은 블러셔 잘 활용하시면 훨씬 생기 있어 보이게 표현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고생 많이 했고요. 네, 그럼 저희, 저거 습관처럼 유튜브에 떡이 나와가지고. 네, 그럼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재밌는 메이크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